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은 아주 명백한 편향적인 판결이고 보수 핵심 정치인에 대한 감정적인 응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 내용도 보면 바보 판결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있었던 끔찍했던 여러 가지 편향적인 판결, 그것에 못지않은 최근에 들어서 가장 최악의 부실하고 편향적인 판결입니다. 이 판사는 스스로 이 판결문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수십 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판사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어떤 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가 어떻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정진석 의원이 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서거 8년 후에 자신이 페이스북에 발표했던 글, 그러니까 이 권양숙 일가족이 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했다. 1번. 2번,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다. 세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자살을 했다. 자, 네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서거 후에 8년이라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이 아니다. 자, 이런 쟁점들입니다. 가장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공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권 여사가 가출을 했느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그날 집에 혼자 있었느냐, 이 두 가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전체적인 사건의 윤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몰래 가족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은 사실, 그리고 검찰이 이것을 알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져서 부부싸움을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유서에 쓴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이런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 폐인 상태가 돼서,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이 전체적인 사건의 커다란 윤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거 때부터 저는 이 문제를 연구를 해왔으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한 후 일주일 후에 노무현 비서실장이 한겨레 신문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자, 거기에 그 사건의 전말이 문재인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정상문 전 비서관, 총무비서관이 얘기하는 것이죠. 정상문 전 비서관이 권양숙 여사에게 서울의 검찰에 다녀온 다음에 박연차 회장이 돈을 건넨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도 보고를 했다. 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 비서관이 이 서울 검찰에 갔다가 봉화에 내려오면 늘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데, 늘 대통령을 뵙는데 그날은 여사님을 먼저 만났다. 대통령은 그 점을 의아하게 생각해 두 분이 있는 방에 들어가니 권 여사가 넋이 나가 있었다. 자신의 그 수백만 달러 사건을 검찰이 적발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자, 대통령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제야 이실직고를 했다. 권영순 여사가 이실직고를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화도 내고 했는데, 화를 냈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고 했는데 나중에 정비서관 표현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제 넋이 나갔다, 이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문 비서관이 항상 자기한테 먼저 보고를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권양숙 여사 방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상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방에 들어갔더니 권양숙 여사가 넋이 나간 이런 표정으로 이실직고를 하더라. 그래서 나 몰래 박영자 회장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가족들이 받은 사실을 알고 노무현 대통령이 크게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냈다. 화를 냈다라는 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를 한두 마디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돈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화를 얼마나 많이 냈겠습니까? 이것이 부부싸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박병건 판사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서, 아들 노노의 증언, 그리고 무슨 김해경찰서의 이 지역의 김해경찰서의 무슨 수사조서 이런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없었다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아니, 부부싸움이 있었다고 하면 진짜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리해야 될 사람들, 권양숙, 노건호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거짓말에 비슷한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진실을 얘기한 문재인의 한겨레 신문 인터뷰 내용은 판결문에 인용을 하지 않으면서 부부싸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서거한 지 8년이 지났다. 그 무렵 이미 노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 권양순 여사가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의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 권양순 여사가 공적 인물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전직 대통령 이 가족들은 1년에 이 여러 가지 지원을 포함을 해서 국가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받고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파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서거 추모식 때마다 이 정권에 따라서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장,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 대거 내려가서 대대적인 일종의 정치 행사를 벌이고 그날의 발언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발언 내용에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갖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이유로, 서거한 지 8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고요? 이런 해괴하고 기괴하고 바보 같은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부부싸움은 있었다. 공적인 인물이다. 권양순 여사가 가출하지 않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그날 집안에 혼자 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정진석 의원이 잘못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2차적이고 3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이다. 때문에 그것은 아주 소소한 정도의 징계로 그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공적인 문제를 공적인 차원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상당 부분 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부싸움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문재인의 증언에 따르면 노무현이 화를 냈다는 것이 인터뷰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명백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적인 인물인데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회개하고 기괴하고 바보 같은 판결. 왜 이런 게 일어날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친노 성향의 판사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통틀어서 최근까지 가장 최악의 바보 같고 편향적이고 기괴한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너무너무 억울한 이유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부가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논리를 다시 세워서 정진석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